여기는 이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기가 막힌 책이 있어요. 여기는 구술 박병엽이라고 이름이 밝혀졌고, 여기는 이제 중앙일보 특별취재반이라고 했는데, 박병엽이라는 북에서 내려온 진짜 간첩입니다. 내려온 건 아니죠. 남쪽에 내려온 게 아니고 12.6 나고 난 다음에 옥만호라는 사람이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대만 대사로가 있었는데, 옥만호의 불알 친구예요. 어렸을 때 아주 그 중마고우인데 12.6 사건이 일어나니까 남쪽의 지도부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동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대사로 나와 있던 옥만호를 포섭하려다가 대만 당국에 체포가 돼서 대만이 한국으로 보냈어요. 3명이 침투했었는데 1명은 전향을 거부해서 사형을 당했고 2명이 이제 전향을 해서 협조를 했는데, 이 박병엽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기억력. 나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지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딱 한 번 본 걸 잊어버리지 않는, 정말 영어로 포토 메모리의 소유자예요. 이분이 그 자기의 기억을 살려서 증언을 했는데, 이 책은 연구자들이 깜짝 놀라, 보통 연구자들이 구술 증언한 거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현대사회 그 구멍 난 거 미스테리들이 이 양반 얘기를 듣고 맞춰보면 다 풀려요. 모든 사람들, 이게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된 거나 하고 딱딱딱딱 아다리가 맞는데 기가 막힌 건 날짜까지 맞아.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기억력의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거 40년대, 50년대 얘기를 증언한 건 좋았는데, 지금 간첩 사건을 아는 거 보려고 했더니 몇 건을 풀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짓으로 본 것 같아. 거짓으로 풀었는데 중앙정보부에서는 그걸 갖고 간첩 사건을 만드는데 3건이 터지는데 1건은 진짜예요. 이거. 여기 고장간첩 15명이라고 해서 김정인하고 같이 적어놨는데, 저 위에 정춘상 씨. 저 정춘상 씨의 동생 정길상 씨가 저하고 친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밤낮 놀러 오시고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저 사건, 그리고 진도 간첩단 사건, 그리고 또 송실가 사건. 송실가 사건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3건을 풀었는데, 송실가 사건은 이것도 다 조작이에요. 뭐냐면 암호명이 송충건이었다. 송시성을 갖고 충청도에 지하당을 건설한다고 해서 송충건이에요. 그래서 송씨 갖고 월북자를 찾아보니까 이 집이 나온 거예요. 이 집이.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간첩이 돼서 4.19 직후에 내려온 경력이 있고 4.19 직후에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합쳐서 몇 번이야? 7번인가 8번을 내려왔다고. 25년 동안 암약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진도 간첩단 사건은 또 뭐냐면은, 진도니까 남쪽이잖아요. 진도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뭔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기부가 진도를 샅샅이 뒤졌는데, 월북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행방불명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안기부는 이거죠. 이자가 죽지 않았으면은 고향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에 안 왔다는 건 북에 간 거지. 그럼 북에 가면 뭐 했을까? 간첩으로 내려보냈겠지. 간첩으로 내려보내면 누굴 만났겠어요? 마누라하고 아들 만났겠지. 아들 만나면 뭐 했겠어요? 쎄쎄쎄하고 돌아왔을까? 대동 입북이라고 하죠. 데리고 북에 갔겠지.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여러분, 간첩 사건을 한 건만 보면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차이를 모르는데, 간첩 사건 3건만 보면요. 대동 입북 간첩 사건 3건만 보면은 금방 공통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입북을 할까요? 간첩이. 남쪽에 있었던 간첩이 언제 입북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 북에 갔다 오려면 일주일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직장을 옮기는 시기. 직장 옮길 때는 누구나 이쪽 저쪽에서 한 사흘 정도씩은 비워먹고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제 조금 쉬고 밀린 일도 보고 뭐 인사도 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시기에
입국했다는 간첩들은 다 고시기에, 조작 간첩 입국된 사람들은 다 직장 옮길 때 갑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됐고, 이 간첩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은 증거가 없죠. 무전기 같은 게 있어야 뭐 간첩질을 할 거 아닙니까? 무전기는 없고, 무전기를 부셨다는 자기라고 시골에서 쓰는 녹이구가 있죠. 자기 날도 아니고 자기 자루라고 나무 막대기가 그게 증거거든요. 그런데도 1심에서 사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나온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진짜였던 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보성에 형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양반팔갱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일찍 죽고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둘을 키웠는데, 큰 손자는 신학문을 안 가르쳤어. 너는 대를 이어야 한다. 근데 작은 손자는 몰래 도망을 다니면서 하여튼 광주 고보를 다녔고, 광주 학생 사건을 겪고, 그러고 몇 년 후에 경성제대에 들어갑니다.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동경 유학생까지 하고, 뭐 그분 얘기도 파란만장해요. 강동원 외할아버지. 친일파라고 잘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독립투사예요. 난 어떤 독립운동가보다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 얘기도 언제 기회가 나면 한번 뭐 하도록 하죠.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고 활동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월북을 했어요. 그 2번을 내려와. 그리고 2번을 이제 내려와 갖고, 형님, 스님께서 모시고 오랍니다. 했더니 정혜룡은 굉장히 유시철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자기가 뜨면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자, 이게 근데 사회주의 혁명인지 유교인지 모르겠어. 자고 있는 아들을 톡톡 깨워갖고, 작은아버지 오셨다. 네가 북에 같이 갔다 오거라 했더니, 자다 말고 절하고 작은아버지 따라서 갔대. 그거 사회주의 혁명가예요? 유교예요? 저는 유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래를 양반빨갱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내려올 때 뭘 줬냐면 기관단총을 하사했어. 그리고 전해지는 말로는 남조선의 카스트로가 되시오 라고 해서 이제 내렸으니까, 그분은 북하고 연결된 게 맞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동생이 또 북에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내 나이쯤 돼갖고 밥을 드시다가 혈압이 터져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연결 방식은 이 양반만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아들하고 작은 아들, 그 지금 저한테 오시는 정길성 선생님하고는 알긴 알았는데, 아버지가 북하고 연결됐다는 거. 뭐 무전을 할 수가 있나? 라디오 방송, 무전보다는 난수표로 이제 방송 들어서 난수표 풀어야 한다. 난수표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걸 몰라서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했더니, 뭘 하긴, 기관총만 열심히 닦고 있었지. 기름칠은 열심히 했었어. 뭐 하시는데, 하여튼, 이 집을 털어갖고 기관총이 나왔으니까. 안기부 입장에서는 와, 신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을 무리하게 조작을 해냅니다. 그래서 조작을 해낸 게, 이제 이게 정길상 선생이고, 그 댁에서 나온 기관총이고, 그 돌아가신 정혜룡 선생. 정혜룡 선생 전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뭐? 이제 월북자간첩 사건, 벌써 열심히. 이제 송실간첩 사건. 송실간첩 사건은 이분들, 이게 얼마나 엉터지 조작이었냐면, 이 송창섭이라는 분은, 송창섭 사진이, 저 위에 송창섭은 잡히질 않았어요. 북에 있어요. 그리고 한경희 여사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간첩 문건을 보면은 둘이 이불 속에서 나온 대화가 나와요. 따옴표 쳐서. 그래서 정말로 이건 집어던지면서 이게 소설이지 말이야. 니들이 송창섭을 조사를 했어? 한경희를 조사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둘이 한 대화가 나와. 그리고
참 간첩 사건 조사하다 보면은 엑스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작을 하다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50년대에 남하했다는 루트를 찾아보니까 무슨 그 3시간 만에 돌파했는데 차로 와도 3시간 걸리는 걸 도보로 3시간 나왔대. 뭐 이제 그런 식의 또는 한참 간첩선을 만석부대에다 인천항에 만석부대 있잖아요. 만석부대에다 간첩선을 댔다고 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 이게 만석부대 간첩선이 들어왔다는 얘기. 이 송실과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2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변호사들이 좋았어요. 보통 조작 간첩 사건 걸렸을 때 좋은 변호사 못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범열 판사님, 이분이 사법파동 있죠. 거기 발단이 된 게 이범열 판사를 구속시키려고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 4인방 중에 이동명 변호사 빼고 3분, 홍성우, 조준희, 황인철 이런 분들이 달려들어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주 잘 싸웠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2번이나 무죄가 났는데 이걸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 유죄를 만들었죠. 이 사람들 이걸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간첩 사건의 가해자들은 따로 한번 해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수백 백배 여기 국무총리지는 김석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일 뽑고 싶은데 왜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에요.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나쁜 판결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우리나라 법관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제일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꼽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든 간첩 사건을 안기부가 오더를 내리면은 법원에서 알아서 이 사람이 알아서 판사들을 이제 주물러 갖고 그 유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나중에 사법연수원장이 돼서 자기 경력에서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은 법조윤리를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가르쳤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법관이라는 게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할 것에 법률과 양심 외에 안기부의 손길을 집어넣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르치냐고요. A급 포주가 순결교육을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송실가가 무죄를 받았고 진도간첩선 사건 뭐 이제 얘기가 많은데 제일동포 사건, 제일동포 사건 제일 그 간첩 많이 만든 게 김기춘이고요. 자백에 잘 나오죠. 조국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제일동포 사건 그 좋은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